병원 로비에 긴급 호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VIP 환자분 약물 반응 이상. 응급실 이동합니다. 들것 위에서 한 남성이 전신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수는 인간 벤치처럼 굳어버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 스테이션 맞은편에서 김태호 수간호사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상하네. 지수의 손에 들린 처방전. 그 위에 찍힌 최종 승인자 김태호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지수가 대신 뒤집어 쓰게 된 바로 그 약물 용량. 그때 갑자기 로비 출입문이 열리며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순간 수간호사 김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칠 전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그 초라한 환자. 지금 눈앞에 선 이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지수도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돌봤던 그 할아버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57층 빌딩 맨 위층. 박진우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꿋꿋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답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래, 누군가? 한지수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고 고아 출신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뭐라고?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가문의 명예와 체면이란 게 있단 말이다. 하지만 그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여자 수연. 결국 아버지의 반대로 떠나보냈던 첫사랑이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민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가. 민준은 사진 한 장을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간호사의 사진이었어요. 진우는 서랍에서 수연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 하지만 직접 확인은 해봐야겠어. 사흘 후 진우는 낡은 회색 후드티와 해진 청바지를 입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로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수간호사 김태호가 한 간호사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손님 상담하느라 3분 늦었다고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혼자 오셔서. 변명하지 마. 다음부터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진우는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한지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죠. 진우는 키오스크 앞에서 일부러 헤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듯 피해갔어요.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방금 전 혼났던 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었지만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죠. 혹시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혼자 왔어요. 그러시구나. 약 받으실 때 헷갈리시면 1층으로 오세요. 지수가 손으로 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약 받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글씨 크게 써놨으니까
보기 편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지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다가와서 진우의 후드티 지퍼를 올려주었어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병원이 냉방이 세거든요. 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방금 전에 혼났는데도 환자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다음 날 진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한 시험이었어요. 약국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어제 받은 약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약사가 확인했지만 처방대로 조제된 약이었습니다. 잘못된 게 없으신데요. 아니에요. 제가 받을 약이 이게 아니에요. 진우가 일부러 우겼습니다. 지수가 나타났어요. 처방전과 약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병원도 가셨어요? 다른 약이랑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기만 왔어요. 그럼 제가 의사 선생님께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수는 진료실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께 확인했는데 처방이 맞다고 하세요. 약 하나하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지수의 표정에 고민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일단 이 약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내일 다시 진료받으러 오세요. 제가 같이 올라가서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볼게요.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정말요? 혹시라도 이상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수는 카드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억지를 부렸는데도 화내지 않고 자기 번호까지 줬어. 일주일 후 진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으로 VIP 환자를 보내. 100억 기부 검토 중이라고 전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다시 초라한 환자 복장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수간호사 김태호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10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100억 기부 검토 중이시래. 한지수, 내가 VIP 담당해. 수간호사님, 저는 10시에 예약 환자가 있어요.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그분도 일주일을 기다리셨어요. 한지수,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뭐? 예약하신 환자분도 똑같이 소중한 분입니다. 먼저 약속한 분을 먼저 봐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수, 너 지금 경고야. 바로 그때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VIP 환자였어요. 한지수,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약 환자분을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좋아. 내 멋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진우는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수는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김영희 환자분 계세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모시고 올라갈게요. 지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아이.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아이. 병원을 나오며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다. 그날 오후 진우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원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수간호사 김태호가 서류를 손에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VIP 환자 처방에 실수가 있었어. 약물 용량 확인이 누락됐다고. 간호사들이 긴장했습니다. 누가 담당했어? 제가 도왔습니다만. 하지만 한지수가 최종 확인했어야지. 내가 VIP 전담이니까. 지수는 당황했어요. 저는 VIP 담당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내 책임이야. 지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확인은 수간호사님 권한이신데요. 김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도 내가 중간 체크를 했어야지. 지금 당장 VIP 환자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한지수, 상사 말 안 들을 거야? 다른 간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백한 책임 전가였어요. 지수의 입술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서울대병원 한지수 간호사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병원 이름으로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지수는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네. 병원장실로 약속 잡아줘.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검은색 벤츠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고급 정장의 박진우가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죠. 박진우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병원장실로 가는 길에 진우는 수간호사실을 지나쳤습니다. 김태호의 컴퓨터 화면에 최종 승인자 김태호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병원장실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수간호사 김태호 씨를 불러주시겠습니까? 5분 후 김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VIP 환자 처방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수간호사 권한입니다. 시스템 기록을 보면 다 나오죠. 김태호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실수였죠. 하지만 한지수 간호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잡으세요. 한지수 간호사 앞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회장님, 제 병원 기부금 300억이 걸린 문제입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어요. 김태호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한지수 간호사.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봤어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은. 김태호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처방건은 제 실수였습니다. 한지수 간호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사과를 강요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자분께 불편만 없으시면 됩니다. 진우는 조용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후 6시 한남동 레스토랑. 지수는 민준과 함께 프라이빗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네이비 정장의 60대 후반 남자. 지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 환자분.
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랐죠?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진우는 테이블에서 환자 케어 가이드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병원에 갔어요. 3번을요.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습니다. 당신은 방금 전 혼났는데도 환자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내가 억지를 부렸는데도 화내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했죠. 세 번째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봤어요. VIP가 와도 당신은 예약 환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나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이라고.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당신처럼요.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요. 아버지의 반대에 굴복했습니다. 그 후로 평생 혼자였어요. 후회했죠. 진우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했어요. 진우는 다시 지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진우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지수도 진우를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지수에게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이었어요. 진우가 지수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병원 일이 힘들 텐데. 앞으로 병원은 계속 다니실 거예요? 네, 다니고 싶어요. 좋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가 응원할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번에는 제대로 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어. 몇 달 후, 민준과 지수는 결혼했습니다.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의 자리에서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